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굶지 않는 다이어트의 실체입니다. 굶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솔깃하시죠? 네, 굶지 않는다는 말은 거꾸로 그러니까 굶는다는 게 고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굶기의 고통을 갖다가 줄여준다 또는 없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굶기하고 금식이 있습니다. 굶기와 금식. 금식은 이제 또는 단식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안 먹는 건 똑같죠. 네, 뱃속에 위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는 거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넣는 게 똑같은데요. 네, 그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각의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굶기는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는 겁니다. 네, 원치 않는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금식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원해서 일부러 금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차이인데요. 몸의 반응에 차이가 나와요. 네, 어떻게 차이가 나오느냐. 내가 굶기를 했다 또는 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고픔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먹고 싶음이 더 커지죠. 네, 그리고 힘이 없어지는 게 더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굶기의 고통이 되는 거죠. 굶기의 고통이 기억에 남아서 기억에 크게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억에 크게 남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굶기의 고통을 갖다가 크게 기억하시는 분들이죠. 반면에 금식은 이제 닥터유도 권합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닥터유의 1일 금식이죠. 딱 1일만 해보라는 거거든요. 네, 1일을 갖다가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원해서 하는 거죠. 예, 전혀 굶기가 아닙니다. 한 끼 굶을 때, 두 끼 굶을 때 약간 이제 배고프고 그리고 먹고 싶어 이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끼를 갖다가 금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냐면요, 속이 편안해요. 네, 그리고 몸이 좀 가벼워져요. 정신도 맑아지거든요. 내가 금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금식이 몸에 좋은 거구나. 일일 금식이 몸에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일일 금식을 하면은 체중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중이 감량 때문에 제가 일일 금식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감량이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기름 빼기죠. 네, 그런데 내 몸의 체중은, 어느 순간의 체중은 네 가지 요소를 반영을 합니다. 기름, 물, 변, 그리고 온무게. 네, 그래서 변무게하고 온무게를 똑같이 한다면은, 이제 변할 수 있는 게 기름 무게하고 물 무게죠. 근데 일일 금식을 하면은요, 기름 무게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물 무게가 빠지는 거죠. 물이 이제 쭉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물무게가 빠진 게 이렇게 체중을 재보면은 감소한걸로 드러나죠. 그래서 일일 금식을 저는 이제 체중 감량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게 몸에 좋은 건지, 그리고 일일 금식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일일 금식을 권장을 하는 겁니다. 굶지 않는 다이어트. 그러면은 반면에 굶는 다이어트라는 게 있냐? 네, 굶는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제일 근접한 게 이제 단식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단식원. 네. 단식원에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시겠는데, 단식원에 들어간다고 100% 굶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굶기가 아니죠. 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굶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연예인들이 한다는 게 있어요. 연예인들이 왜 거의 안 먹는다, 아니면 굉장히 조금만 먹는다 하잖아요. 이걸 이제 굶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들도 원해서 적게 먹고, 즉 절식을 하고, 아니면 거의 안 먹고, 이건 이제 소식이라고 하죠. 소식과 절식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다이어트 중에서요, 거의 이제 안 먹는 다이어트가 있긴 합니다. 디톡스 다이어트라든지, 효소 다이어트라든지 이러면 이제 이 음식 섭취를 갖다 굉장히 줄이거든요. 500칼로리 이하로. 네, 이것도 사실은 소식이지 이게 굶기는 아니라는 거죠. 굶는 것과 굶지 않는 것, 이제 그 차이를 아셨죠? 자, 그러면 하여튼 굶지 않는 다이어트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찾아보면요, 정보로도 나오고 또 많은 이 굶지 않는 다이어트라고 해서 선전하는 이 광고하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네, 가장 흔한 게 첫 번째가 가려먹기, 골라먹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식단 다이어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음식을 갖다 정합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 정해버리죠. 또 일주일치를 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한 2주치까지 정하기도 해요. 뭐 아니면은 길게 뭐 몇 줄 이렇게 해라. 요거 갖다가 식단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식단 다이어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단식 모방 다이어트. 이것도 솔깃하시죠? 먹긴 먹는데 단식을 모방한다.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건데요. 알고 보면 이게 바로 식단 다이어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의 종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가려먹고 골라먹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먹는 방법만 정합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천천히 먹기 또는 9시, 저녁 9시 이후에는 먹지 않기. 먹고 싶은 걸 먹기 전에 야채 먼저 먹기. 이렇게 이제 음식에 먹는 방법을 정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이 다이어트 식품을 얘기를 합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것은 이제 저칼로리 식품. 이건 식품입니다. 네, 저칼로리 식품이죠. 네, 이걸 강조해서 이걸 더 먹게 함으로써 원래 먹고 싶은 걸 갖다가 덜 먹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요거트 다이어트, 아니면은 뭐 식초 다이어트, 아니면은 율무차 다이어트. 네, 그러니까 차를 또는 식초물을 갖다 더 마심으로써 원래 먹는 걸 갖다가 덜 먹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있어요. 다이어트 식품과 다이어트 보조식품의 차이점은 다이어트 식품은 식품이고요.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은 정말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음식같이 생겼어요. 근데 다이어트 보조식품은요, 음식같이 생기질 않고 약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약같이 생기고요. 아니면 환이던가 아니면 가루던가 파우더던가 아니면 액상으로 돼 있던가. 그래서 조그매요. 그러니까 금방 먹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식전 식후 이렇게 먹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죠. 다섯 번째가 한약입니다. 한약도 식품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약을 먹으면서 이제 다른 식품을 먹어도 된다는데 사실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약 먹으면서도 상당히 가려 먹기가 있습니다. 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한약 먹는 동안 저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가려 먹기가 그게 이제 맨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식단 다이어트라고. 그게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굶지 않는 다이어트들이 있는데요. 그 실체는 과연 뭘까요? 이렇게 이제 굶지 않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원리들이 현란하게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 원리들을 갖다 대충 간추려보면 이런 것들이죠. 뭐, 디톡스라든지,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한다. 아니면 체지방을 감소시킨다. 아니면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킨다. 아니면은, 이제 그걸 복용을 하면은, 먹으면은, 가벼운 느낌이 들 것이다. 아니면은, 뭐,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원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은요, 결국은, 아까도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은, 이걸 먹음으로써 아니면 이걸 지킴으로 해서 결국은 덜 먹기를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먹던 거를 덜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먹는 총량을 갖다가 줄이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입니다. 사실 되게 이 감량이라는 것은 되게 단순해요. 감량과 다지기라는 건 되게 단순하거든요. 감량은 내가 쓰는 만큼 쓰는 것보다 더 먹는 거고요. 다지기라는 것은 쓰는 만큼 먹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요거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내가 쓰는 것보다 덜 먹게 하면은 이제 감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만 이렇게 돼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갖다가 얼마나 지속하느냐가 사실은 감량이죠. 그런데요, 굶지 않는 다이어트에서 아무리 이제 뭐 이걸 강조해서 원리를 강조해서 덜 먹기를 갖다가 하게 한다고 한들 얼마나 덜 먹게 하느냐? 제일 많이 해봐야 500칼로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말고는 대개 여성분이라면 한 2000칼로리, 남성분이라고 하면 2400칼로리 정도의 하루를 섭취를 합니다. 네, 그거보다 500칼로리 덜 먹게 하면은 뭐 1500칼로리 아니면 2000칼로리 정도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얼마나 지속하느냐가 이제 감량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량을요, 정말 2주 이상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개월에서 지속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요. 정말 원하는 만큼 하는 사람들은 3개월까지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속하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정체기라는 거거든요. 네,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체기를 맞게 됩니다. 이 정체기를 맞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500칼로리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0칼로리인 분이 500칼로리를 줄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감량이 되겠죠. 문제는 먹는 게 1500칼로리 똑같이 먹는데요. 내 몸이 이제 덜 먹게 되면요. 내 몸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2000칼로리를 쓰던 몸을 갖다가 점점 좀 줄여가가지고 1500칼로리만 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쓰는 것과 먹는 것이 같아집니다. 이게 바로 정체기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정체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굶지 않는 다이어트에.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욕구 억제라는 거거든요. 먹고 싶은 욕구를 갖다가 억제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데 다른 걸 강조함으로써 그걸 갖다가 알게 모르게 억제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이제 잘 지키다가요. 네, 하루 무너집니다. 하루 먹고 싶은 거 갖다가 먹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먹습니까? 대개는 이제 과식 내지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량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며칠 갔다가 힘들게 감량을 해놓고서는 하루 만에 다시 복회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정말 열심히 독하게 끝까지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감량이 됐다고 하는데요. 욕구 억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다시 끝났을 때는 폭발을 합니다. 네, 폭발하면은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지죠. 예, 그러면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바로 요요라고 합니다. 욕구 억제를 하는 다이어트는 다 거의 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굶지 않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그야말로 하나만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긴 했어요. 하는 동안은 뭐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하기 전하고 똑같아집니다. 이게 하나만 하죠. 더 문제는요, 상당수가 시작하기 전보다 더 찐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요, 사실 다이어트가 비만의 원인입니다. 이 처음에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요, 사실 살찐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간 통통하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좀 뺐는데 나중에 소위 요요라고 해서 더 찝니다. 예, 더 찌는데 이전보다 더 찌는 거죠. 이걸 몇 번만 반복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예, 결국은 처음에 통통했던 분들이 다이어트를 몇 번 하면서 사실은 결과가 비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진짜 뺀 분들은요, 5kg 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5kg 뭐 이상을 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죠. 예,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항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저 광고 모델은 뭐냐? 네, 그 항상 날씬한 모델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 모델은요, 이미, 어떤 방법이든지, 이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몸매를 이미 갖고 있는 분이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방법을 갖다가 조금 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몸매를 만든 사람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후기를 쓴 사람이 있다. 이걸 작성을 해서 후기를 쓴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여러분들 후기가 만들어진 거 혹시 아세요? 네, 하여튼 네, 그런 분도 있지만 진짜 그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분도 굉장히 이제 드문 예가 되는데요. 후기를 쓰는 동안은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런데 후기를 쓴 사람이요, 후기 이유를 갖다가 또 쓰진 않죠. 네. 후기를 쓴 다음에 맨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상당수가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도 되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후기를 쓰는 거죠.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굶는 다이어트, 굶지 않는 다이어트. 제가 말씀드리는 감량 다지기는요, 굶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뭘까? 또는 그런 다이어트를 갖다가 자꾸 반복하거나 하지를 않게 됩니다.